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포천과 잠실을 이어줄 광역 직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천 시민들이 서울을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서울 시민들이 포천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세창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한국당 탈당 때 밝힌 황교안 대표 만류설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계곡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양주와 양주 시내 주요 계곡에선 음식점들이 불법 시설물을 대부분 자진 철거한 상태입니다. 연천군이 내년부터 3년간 연천 방문의 해를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인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연천의 자랑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포천과 잠실을 이어줄 광역 직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천 시민들이 서울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서울 시민들이 포천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첫 시승식에 다녀왔습니다. 포천에서 서울 잠실을 최단 시간에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3006번 번호를 배정받고 새벽 5시에 포천 하성북리를 출발해 6시 10분 잠실 환승센터에 도착합니다. 하루에 50회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네, 바로 이 버스가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광역 직행버스입니다. 하루 평균 약 4천여 명 이상의 포천 시민들의 발휘되어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광역 직행버스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전철이 들어오지 않은 포천시에 서울을 진입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역시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포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생기면 저희가 좀 편리한 게 많죠. 일단 포천까지 와갖고 이제 뭐 승용차 같은 거 어디다 대놓고 또 나가서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좀 거리감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포천시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와 광역버스 논의를 이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올해 초 천연가스 차량 운행을 조건으로 광역버스 신설을 확정했고 잠실 환승센터 25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차량들을 잠실로 진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포천시가 개통이 된 이유는 서울 시민들의 공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서울시와 포천시가 윈윈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서울 잠실까지 이제 막 운행을 시작한 광역 직행버스. 포천 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으로 관광 산업 발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강세창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한국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황교안 대표 만류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홍문종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보내면서 황교안 대표가 홍문종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다는 홍 의원의 주장은 황교안 대표에게 확인한 결과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홍 의원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한국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탈당을 만류했다며 원하는 당직을 주는 등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보수 우익의 재건을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계곡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는 2일 열린 경기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경기 북부에 유명 하천 계곡이 많지만 불법 행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 등 엄중한 법 집행으로 도민에게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양주와 양주 시내 주요 계곡에선 음식점들이 불법 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한 상태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 내 모든 계곡 음식점들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연천 방문의 해를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인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내년을 새로운 연천 100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연천의 자랑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천형 관광자원 육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구석기 축제와 역사 문화유적, 제인폭포 등 지질명소, 평화누리길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서 경기 생물 다양성 탐사가 진행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시민들이 생물 전문가와 함께 생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탐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생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모인 참가자들. 채집망을 하나씩 받아들고 곤충 잡기에 나섭니다. 손으로 한번 쑥 훑자 금세 잡히는 나방과 여치들. 행여 놓칠세라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아이들하고 저하고 뭔가 교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물, 곤충, 동물들과 이런 생태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인근 냇가에선 수중 생물 채집이 한창입니다. 소금쟁이와 다슬기, 잠자리 유충까지 하나하나 몰랐던 생물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생물들을 좋아하고 생물들을 사랑하고 생물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싶어서요. 경기도가 주최하는 첫 번째 탐사 프로그램인 경기 생물 다양성 탐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경기도의 첫 번째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서 1박 2일 동안 열렸습니다. 남한산성은 8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직접 채집해 관찰 기록을 만들고 기록들을 모아 생태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사람과 생물이 연결되고 문화와 자연이 연결되고 시민과 전문가가 연결되는 이러한 행사가 됐으면 하고요. 경기도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생물 다양성 탐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13동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명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이영호 의정부 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박재경 의정부 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동명칭은 의정부 1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시는 내년 1월 통합행정소 개소에 앞서 통합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세대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주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동통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민간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민간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한다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은 병원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시범 사업을 토대로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만 13세에서 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550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 군이 50%씩 투입해 1인당 연간 만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 만 19세에서 24세는 16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천시 가산행정복지센터와 적십자사 가산봉사회가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적십자사 가산봉사회의 희망풍차 사업과 연계해 가산면과 적십자사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박경식 가산면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 헬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우리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염정현 경기도의원을 만나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행부와는 공통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치를 통해서 함께한 부분이 있고 또 도의회를 무시하고 또 도민을 무시한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가차없이 견제와 비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1,350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원동력을 삼아 1년을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취임하면서 8가지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교통 편의 제공, 또 우리 교육 문제, 그다음에 평화 기반 조성 등 8가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 공부와 노력과 학습과 그것을 의정화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 우리 이재명 지사 집행부가 잘 논의를 해서 대표적인 성과가 학교체육관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고 또 고교 무상급식을 금년 2학기부터 좀 실시하는 부분, 학교 공규정학교 설치 부분, 또 어려운 우리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등 그래서 한 31개 정책을 저희가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약 한 4,032억 정도의 예산을 좀 반영한 이런 성과를 좀 이뤄냈고 주민 주권을 한마디로 좀 강화한 측면이죠. 그래서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고 또 주민 소환이나 주민 투표의 자격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관 대립형 구조의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에 한해서 인사권을 집행부에 있던 것을 의회에 좀 남기고 또 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인력을 좀 지원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것이 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하고 또 경기도 내에 학교체육관이 설립되지 않는 곳이 417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학교체육관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이것이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그 좋은 실내 체육관이나 시설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 크게 이제 3가지 이유로 저희가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는데 일본 경제 침략을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지금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단기적 또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한 1,700억 정도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이번에 신속하게 경기도 내의 부품 소재 국산화 또 기술 독립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보복 화이트리스트 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5도로 대체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사전에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태풍이 지나고 나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